11월 8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매우 추워졌습니다. 한겨울같이 쌀쌀한 날인데요. 자, 국민들 마음은 더 추울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순실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밖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배신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요,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더 배신을 당한 심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전적으로 자초한 일입니다.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3인방 찌라시 문건이 폭로된 당시에 그때 박 대통령은 스스로 찌라시라고 조기에 이 사건의 성격을 진단을 하면서 그 뒤에 제대로 된 수사가 못되게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호성은 거의 최근까지도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가는 문건, 주요 인사 문건들을 다 최순실이한테 보내고 결제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 지시를 갖다가 빠뜨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녹취까지 했다. 대통령 말도 녹취를 했다. 이것도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권력 실세 1위, 지난 9월달쯤에 한 주간지가 한국의 정치부 기자 100명한테 물었습니다. 최고의 권력 실세가 누구냐? 1위 정호성, 2위 최경환, 3위 이재만, 4위 안봉근입니다. 이 네 사람요, 솔직히 말하면 한간에 별별 소리가 다 떠돌았습니다. 이 네 사람한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경환이 요즘 어디 갔습니까? 왜 조용합니까? 박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진방 마케팅을 할 때처럼 대통령이 울고 있으니, 예? 대통령 뒷다리 잡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나서기라도 해야 칼라라도 일정한 거 아닙니까? 악당이면 악당인 대로 일정한 칼라라도 보여야지요. 어디 숨었습니까? 윤상현 대통령을 갖다가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윤상현 어디 갔습니까? 홍문종 어디 갔습니까? 다 나와서 박 대통령 방어하고 장렬하게 산화하세요. 정치는 그런 거라도 있어야 안 됩니까? 어디 갔습니까? 자, 대통령은요,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박 대통령 찍어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찍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의혹일 뿐이다. 언론이 만들어내고 종편이 만들어내고 종편의 패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왜 문재인의 종북 프레임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김대중,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돈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이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박 대통령 초기 힘이 있을 때 김대중, 노무현 돈 받은 거 있으면 다 조사하라고 그때 투쟁하고 싸워서 관철시켜야 되지요. 문재인이 종북이라면 이건 시종일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최순실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문재인 종북이라고 합니까? 저는요, 야권의 주요 주자들이 안보관이나 국가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부분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짚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 하면서 보수가 아니다, 심지어 영합한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NLL 때부터 시작해서 국정원까지 온갖 문제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이 안보 관련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최순실이 되었으니까 이제 최순실 한번 언급할 때마다 문재인, 박원순을 똑같은 횟수로 언급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균형을 말할 자격들이 있습니까? 저보고 수박보수였다, 가짜였다, 황장수 이제 본색이 드러났다, DJ 쫄개로 돌아갔다, 저보고 좀 씹는 사람 많은데요. 요즘 뭐 박사모가 4,000명이 늘어나고 박 대통령을 지키자고 꽃도 갖다 주고, 그거는 내가 존중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끝까지 그렇게 좀 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차라리 의리의 진수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제 그분들 끝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건 존중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제 가치에 따라서 말하고 판단합니다. 저보고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수 성격이 저러니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들이받아 버리니 한자리 못하지고 저렇게 살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 나이에 제 능력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 솔직히 다 합니다. 저는 성격이요, 아닌 거는 못 참아서 어디에도 다 적이 많습니다. 좌우에, 좌는 항상 옳고 우는 항상 틀립니까? 우는 항상 옳고 좌는 틀립니까? 솔직히 말하면 양극단에 한 10%씩은 도려내서 정치권에서 추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틀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틀리면 양쪽 다 틀린 부분을 다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한마디로 지식인이고 양심인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 앞에 어떻게 떠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저는 박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제 눈에도 뭐가 좀 쓰였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비호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최순실 건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저는 3인방 문제를 처리하면서 유병헌 문제를 처리하면서 사실 마음이 떠났고요. 그때부터 냉정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국회법 개정안 통과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 냉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일찌감치 솔직히 진면목을 대략 눈치를 채웠습니다. 제가 들은 부분을 많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도 한때 이 정권을 옹호했던 사람으로서 내 손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빗장이 열렸으니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한테 대한 비판하면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제 이 사이트는 내가 뭐 대중에 널리 무슨 이 공중파로서 누구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고로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제 방송 보지 마라 하니까 듣기 싫은 분 많을 건데요. 그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제가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원?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십시오. 절대로 저를 뭐 돕자 어쩌자 해서 하지 마시고요. 두 번 생각, 세 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와 가치를 같이 하는 분만 하십시오. 저는 정치, 황장수 또 정치하려고 그런다? 이보세요. 제가 어디 정치에 이제 빌 붙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들입니까? 저 정치 신경 안 씁니다. 이제 정치를 한다면요. 제가 만들어서 합니다. 자, 박 대통령이 10시 반에 아마 국회를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 가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을 하고 지금 현안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지. 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뭐 옛날에 뻐꾸기는 밤에 오는가 하는 한국의 이 에로 영화도 있었지요. 왜 박 대통령은 때가 이렇게 늦었을 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제가 어제 거국중립 내각을 이제는 수용해야 된다. 왜?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으니요. 저도 수사가 제대로 될 수만 있다 하면 박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는 일철 개입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자기 조사 받겠다, 특검까지 다 받겠다. 그리고 수사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의혹 받는 사람은 다 내보낸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사에 손을 떼고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되어간다고 국민이나 언론이 야당이 인정을 할 정도가 되면 그리고 특검까지 가서 또 곧바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제대로 되어가면
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하는 일을 하면서요.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만 조사를 받으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까지 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요. 제가 볼 때 한 4, 5개월, 5, 6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드러났으면 탄핵을 감수하면 되고요. 안 그러면 본인이 명예를 지키고 하야하겠다고 하야를 하면 되는 거고, 안 드러났으면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게 의혹뿐이고 그럼 수사를 해봐야 알냐, 알지 않느냐, 이렇게 박 대통령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지금까지 드러난 게 모두 의혹뿐입니까? 의혹이 아니라 사방에서 증거가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장시호 사무실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야 삼성전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삼성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이야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장시호 출국 정지나 압수수색 안 하냐고 말한 지가 언젠데, 장시호는 아직 압수수색 대상인도 아니다. 그리고 차은택이는 9일 내일 들어온답니다. 왜 내일 들어온다는 줄 압니까? 내일 되면 미국의 대선 결과가 발표가 납니다. 차은택이 내일 들어오게 되면 내일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언론의 이슈를 다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날 맞춰서 들어온다고 밖에 더 보입니까? 자, 차은택과 최순실 관련되는 페이퍼 컴퍼니에 정말 조사가 다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재벌 회장들과 조사 빨리 안 합니까? 대통령 말대로 선이냐 아니냐는 것은 재벌 회장들을 조사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일부 재벌 회장들이 독대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독대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3월달이나 이렇게 만났다. 올 3월달에. 그러면 만약에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미 K스포츠나 미러에 돈을 냈는데 또 만나고 그 뒤 직후부터 돈 더 내라고 이야기가 와서 70억을 줬다가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뇌물죄에서는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것은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돈을 줬다라는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거지요. 뇌물이 아니면 강력 협박밖에 더 됩니까? 롯데가 선의로 자발적으로 70억을 줬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 70억은 적어도 협박에 의한 갈취 내지는 뇌물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통령이 롯데 수사가 작년부터 시끄러웠는데 왜 독대를 합니까? 이 독대했는지 안 했는지요? 정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삼성이 최순실의 말을 사주고 말 관리를 위해서 35억을 주고 한 게 한국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헬스엔주 성마협회 회장이 최순실과 삼성 사이에 계약에 한 주체로서 둘러리 세우려고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이 사람들 사기꾼 비슷하다 해서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진술에 삼성이 노조 문제나 더 나아가서 연구비 등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줬다. 총 한 200억대까지 200수십억대까지 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 나온 거 아닙니까? 자, 그간의 삼성은요,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유고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들로 또 승계하고 자녀들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저번에 보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이 누가 봐도 문제가 있게 진행이 되었고 일부 주주들이 거세게 저항을 했는데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주면서 손실을 감수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관련해서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삼성이 이득을 취한 게 뭐냐? 삼성하고 앙숙관계이던 CJ를 일방적으로 조지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뭔 이해관계가 있었냐? 그리고 CJ를 코너에 몰은 다음에 차은택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CJ의 문화사업을 좌지우지했다. 자, 그리고 조양호 한진회장 돈 안 낸다고 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본인 말로는 1,000억쯤 투자를 했는데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한진해운까지 산산이 분해해서 어제 보면 현대상선에 넘겼습니다. 저는 저거요,
한진해운 해체하고 저기에 대해서 돈 2천억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라들 때 저거 어디 주겠구나라고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진해운 관련해서 뉴스 브리핑에서 지금 한간에 이거 나중에 처리해서 어디로 간다라는 별별 이야기가 다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현대상선에 주는 걸로. 그러니까 20등이 7등 넘어갔죠. 세계. 자, 이런 부분에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 재단부터 수사한다 할 때 웃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방위로 다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박 대통령과 야당 사이의 협상이 제대로 될까요? 저는 박 대통령은 보수의 일부 지지를 회복해서 지지율을 약간 회복시킨 다음에 약간씩 양보를 하면서 버티고 수사도 적절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보는 예측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걷잡업 없이 또 몰려갈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왜? 마음을 비우지 못했고 솔직히 말하면 진상을 공개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해결이 될까요? 지금 박 대통령 쪽에서 던질 수 있는 카드는 김병준 내정 철회, 그리고 박 대통령이 국회를 보고 총리를 한 명 추천해달라, 새누리당 탈당, 특검 수용은 이미 이야기했고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박 대통령이 한꺼번에 다 던져서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가 될 건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토요일 날 시위를 지난주보다 더 커지지 않게 낮추고 이번 주 안에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려고 원하겠죠. 근데 문제는요,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돌리자 하는데 있다는 거고, 야당으로 하여금 너네들한테 권력을 이만큼 떼줄 거니까 나한테 있는 법적인 문제는 덮어버리고 그냥 끌고 가되 내 권력을 그래도 최대한 유지하겠다. 나는 이것이 박 대통령의 현재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